영빈관을 신축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6시간 만에 내려버린 사건. 이거 미스테리가 많아.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이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한겨레 헤드라인이에요. 밀실 추진 영빈관 백지화를 용단으로 포장한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들이 밀실로 추진했다가 들킨 거잖아요. 밝힌 것도 아니고 들켰어. 내년 예산안에 집어넣으려다가 들켰어.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대통령이 이 영빈관 신축하는 걸 백지화 시켰어. 와, 우리 대통령 최고. 이런 미친놈들. 저는 저것도 국정감사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예산 준비를 하면서 생산된 모든 서류를 쭉 추적하다 보면 갑자기 등장한 부서나 담당자가 생길 거예요. 이 영빈관 관련된 878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올라간 그 서류가 갑자기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거를 백지화하면서 아직 백지화도 아니야 알고 보면 878억짜리 계획을 6시간 만에 백지화를 해.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는 게 더 문제야. 사실은 이건 윤석열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과도 안 하고 야야 영빈관 만들려고 그랬어? 너무 시키들 취소해. 딱 그거잖아. 지가 하겠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뭐 몇백억 몇천억 예산이 순식간에 들어갔다 빠졌다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진짜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 그 각 상임위 심사 소위 그러니까 예산 소위에서 이게 그 예산안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1,000억 뺍시다, 5,000억 추가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는 봤어도 정부가 제안했다가 스스로 빼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는 거예요. 뭔가 찔렸던 거고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빈관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국격이 안 맞는다잖아 일단. 지금 대한민국 국격이 안 맞는다잖아. 애들이 그랬잖아. 국격에 걸맞지 않다. 영빈관 신축은 국격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국격. 국가의 격.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은 국격에 맞습니까? 안 맞지. 내 말 들어봐. 이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나와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자가 말하고 있는 윤석열 자체가 국격에 맞아? 나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 어디 술 처먹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이게 인간적이야? 보수 어르신 이게 인간적이야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라 모자란 겁니다 이게. 대통령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 술 먹는 건 누가 막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최근 모습이에요 이게. 그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 때까지 10분 정도 걸린다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10분을 못 참고 잤다는 거잖아. 나 같은 사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옷매무새, 헤어스타일 굉장히 신경 쓰고 나오거든요. 이날은 까만 것도 안 발랐네? 시간이 없었나 보지? 네, 콩태. 굉장히 전날 부으신 거 자, 같아요. 근데 봐봐. 거기 저 건물 보여줘봐요. 요런 빌딩은 우리나라에 수천 개 있어. 이 국격에 맞아? 저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도 저것보다 예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그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이유로 핑계로 국방부 청사 내놔 내가 쓸 거 했던 거란 말이야. 이게 국격에 맞냐고. 청와대라고 하는 70년간에 걸친 그 결과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격에 안 맞으니까 이 대통령실 옆에다가 영빈관 878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나 이게 너무 가짜는 거예요. 국격에 안 맞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국격에 안 맞으면 차라리 난 대통령 바꾸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대통령이 국격에 맞냐고. 국격을 들이대. 그러니까 저걸 그러니까 그 기재부 그 어떤 직원이 최초로 서류에 추가했는지를 찾으면 당연히 그 상위에 그 담당자 계속 고구마 주기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찾아내야 돼요. 자,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 한번 볼게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상을 넘어가죠. 지금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이 한병도 의원실에서 이번에 본 거 보니까
올해만 1,168억 원 들어가고요. 내년 이후에 420억 넘게 들어가요. 4,200. 그렇지. 아이고, 내가 간이 좀 작아가지고. 4,253억 원 들어가고요. 총 5,400억이 지금 이미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비용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집무실을 이전함으로써 군부대들이 이전했잖아요. 국방부도 이전하고, 그리고 외교공관도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부 공관도. 그 비용은 다 포함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뭐 드래곤힐 호텔 새로 지어줘야 된다잖아요. 그것만 해도 3천억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이 돈이면 878억이면 수재민 만 가구에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돈이다. 그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게 문제이고. 근데 영빈관 신축을 윤석열이 철회는 했는데 권성동이 뒤에다가 또 꼬리를 달았지.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뭔 말입니까 그게?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집무실이 이전했다면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되죠.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획해가지고 정말 그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어야지. 대통령 집무실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문 후임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아니 이제 대통령 된 지 4개월밖에 안 되고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후임 대통령까지 자기가 왜 챙기냐고요. 그거는 해먹을 결심이라는 거죠. 해먹을 결심. 그리고 올해 못 갈 걸 본인도 아나 보죠. 근데 이거를 이름하여서 영빈관 신축 미수 사건이라고 불러요. 신축하려다가 딱 긁혀가지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 막 보도가 쏟아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 안 할 거야. 그건데 관련한 보도 이런 거예요. 동아일보 같은데. 영빈관 신축하려다 철회. 누가 졸속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여기도 지금 기본적인 질문이 그거잖아요. 누가 이랬을까? 그다음에 조선일보. 납득하기 힘든 878억 영빈관 소동.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다들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건 기재부 장관도 못하는 짓이다. 기재부 장관이 자기가 장관이라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구조라고 보면 돼. 영빈관 신축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도 누구도 아니에요. 윤석열 자체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기재부한테 영빈관 옮기는 이야기를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원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용산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국민과 소통하겠다 하면서 청와대 자체를 어떤 권위주의 상징으로 이야기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기능들을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빈관 신축을 시도한 배우가 결국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김건희란 썰은 이미 이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가 이거였어. 그 당시에 뭐였냐면 무속 논란 때문에 영빈관 옮겨야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잖아.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묻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옮길 거야. 잠깐만. 마차님 해주세요.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건희 이런 목소리가 영빈관 옮긴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영빈관 옮긴다는 예산이 편성돼 버렸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피해 실드를 치더라고요. 저거는 이명수 기자가 함정 취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고, 김건희 여사가 대답한 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저거를 꼭 옮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이 바보입니까? 좀 엄연하게 녹취록에서 본인이 옮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무슨 망상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영빈관 신축 필요성은 의심되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남편한테 우리 영빈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옮겨줘.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 윤석열이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을 역설을 했겠지만 국적인 어쩌는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재부한테 지시하는 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기재부가 알아서 합니까? 이심전심해가지고 윤석열이 영빈관이 필요할 거야 라고 알아서 편성을 합니까? 이 구조가.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욕먹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침에 신축한다는 게 터졌고 저녁에 윤석열이 철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김건희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영빈관을 옮겨야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사들이 이야기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아는 윤석열이 이거를 갑자기 철회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시켰는데. 아니 원래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갈 때 윤석열이가 영빈관은 청와대 거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왜 취임하자마자 들어가서 한 1, 2년 준비해서 나오지 왜 저러냐고 했을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 윤석열한테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근데 그 무속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그 청와대마저도 영빈관 못 쓰게 지금 이게 그걸 안 쓰게 되면요. 국방부에 쓰고 있는 정말 작은 규모의 국격에 안 맞는 걸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윤석열의 워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국민 심려 없도록 가라 라고 말했다는 그 부분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니들 책임질 거야? 국민 심려 없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한 일리 부분이 있어요, 일리 있어요. 이렇게 워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니 어쨌건 간에 부인이든 나든 간에 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김건희 말을 받았던 의지였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과입니다. 아, 그렇죠.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철회하고 용단을 내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교육부 장관이 5세 입학 추진했을 때 그게 교육부 장관 독대해서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국민적인 막 책임은 그쪽에 반향이 일어나니까는 너 잘라, 너 해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 윤석열 자체가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과를 안 한 이유가 언젠가 다시 지지율이 반등하면 신축을 할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효과도 있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거 절대 통과 안 시켜준다. 이렇게 한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철회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을 하니까 그냥 잠깐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이 정말 피해 실드 중에 그거잖아요. 그 집단적 망상이라고 했던 거 김건희 의심하니까. 네. 그럼 민주당 말이 맞습니다. 투명하게 해소를 하면 돼. 투명하게 해소를 하면 된다고. 이게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산으로까지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해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단적 망상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보통 그러니까 정부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단 일반적인 절차는 그 용역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건물을 필요하는 부지는 어디 있으며 후보지는 여기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각각 그 건축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 건물을 운영할 때는 이 정도의 운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국민들한테 제안을 하고 여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뚝단지처럼 떨어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국민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에 영빈관도 우리가 그냥 옮기면 옮기는 거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해먹고 싶으니까 지금 국민의 절반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집단적 망상이라니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건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망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 간에 양비론 양시론으로 그냥 묻혀요. 청와대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거나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김건희 평상시 성향과 함께 청와대 들어가면 대통령이 말로가 안 좋다 같은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지금 청와대 나온 게 아니냐는 누구나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70년 동안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을 깡그리 깔아 뭉개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체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 이거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겠죠. 최소한 청와대가 아니라도 청와대의 시스템은 물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청와대 전체는 살지를 못해도. 인수위원장이 책임져야죠. 5성급, 그러니까 영빈관이라는 게 사실 5성급 호텔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본론도 아니야, 이거는. 오늘 소설이 소설. 자,